네, 오늘부터는 2.4 유클리드한 알고리즘 공부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는 서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수를 서로 나누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양수가 있는데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과 나머지가 나오는데요. Q1, R1이라고 쓰고 R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죠. 그러면 이때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 나머지가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0이면 이 부분이 0이 되니까요. A는 Q1 곱하기 B가 돼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R1이 0보다 크면 여기에 이제 뒤에 리메인더가 남아 있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갈 거예요. 이제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수로 나눠주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B를 R1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B가 있고 이게 R1이 있어요. 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B를 R1로 나눴을 때 몫을 Q2 그리고 나머지를 R2라고 쓰고 그러면 R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누는 수가 R1이기 때문에 R1보다는 스트릭트하게 작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R2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R2가 0이면 비슷하게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데요. R2가 0보다 크면 또 이 리메인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것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R1을 R2로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목과 나머지가 나오는데 또 나머지가 0이면 여기서 스톱하고 나머지가 0보다 크면 또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고민이 드는데요. 무한히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부등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B는 일단 R1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B보다는 R1이 더 작고요. 그 다음에는 R1보다는 R2가 더 작거든요. 그래서 R2가 더 작고요. 그 다음에 R2보다는 R3이 더 작거든요. 이렇게 계속 작아요. 이 B는 제일 처음에 고정된 숫자거든요. 근데 여기 등호가 없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스트릭트하게 계속 작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 Rn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한번에 그 스텝으로 항상 멈추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방금 공부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른쪽처럼 정리해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처음에 A를 B로 나누면 몫이 Q1, R1이 되고요. 그 다음 스텝에서는 요 B가 요쪽으로 오고 R1이 이렇게 와서 이 수로 나눠서 몫이 Q2 나머지가 R2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누는 수를 이렇게 나눠지는 수로 오고 R2 나머지를 이쪽으로 와서 계속 나눠요. 그러면 이 첨자가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요. 이 가장 큰 수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n이면 여기는 하나 더 작고 그 다음에 여기도 n이고 여기는 두 개가 더 작죠. 그래서 언젠가는 0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0이 된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 식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이 알고리즘 설명했는데요. 이걸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 또는 유클리드 호재법 두 수를 서로 나눴어요. 그래서 두 수를 서로 나눠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최대 공약수가 될 거다라고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값이 최대 공약수가 되냐면 이 마지막 양수 있죠. 그래서 이 Rn이 사실은 최대 공약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렘마만 알면 사실 증명은 굉장히 쉬운데요. 이 렘마는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를 B로 나눠서 A는 QB 더하기 R 이런 형태가 되면요. 이 렘마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와 B와 R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 이 첫 번째 등식으로부터 A와 B의 최대 공약수와 B와 R1, 즉 B와 R1의 최대 공약수가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등식을 보면 B와 R1의 최대 공약수는 R1과 R2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의 최대 공약수와 R2, R3의 최대 공약수가 같기 때문에 쭉 내려오면 마지막에 Rn-1과 Rn의 최대 공약수까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 식에서는 이제 나머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게 나눠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수가 이 수로 나눠지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뭐냐면 더 작은 수 R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 이렇게 같은 쌍으로 이동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을 이 증명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제 남은 거 뭡니까? 이 렘마만 증명하면 될 것 같죠? 자, 이제 렘마 증명해보죠. A는 QB 더하기 R 이렇게 될 때 A와 B의 최대 공약수, B와 R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입니다. 어떻게 보일 거냐면요. 이 D라는 것을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고 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 D라는 것은 역시 B와 R의 최대 공약수가 됨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B와 R의 최대 공약수가 D라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보여야 되느냐면 이 D라는 것은 먼저 B와 R의 커먼 디바이저 공약수인 것을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가 됨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니까 A와 B의 공약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D는 A를 나누고 D는 B를 나눕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D는 B를 나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얻어졌는데요. D는 R을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식에서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이 위에로부터 R은 A-QB잖아요. 그래서 D가 A를 나누고 D가 B를 나누니까 우리 앞서 여러 번 한 것처럼 A와 B의 모든 1차 결합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거는 A와 B의 1차 결합이에요. 그래서 D는 A-QB를 나눈다. 즉 D는 R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까지 일단은 얻을 수 있었죠. 이번에는 이 D가 B와 R의 최대 공약수임을 보여야 되니까요. 가장 먼저 가정하기를 C가 B를 나누고 C가 R을 나눌 때 이 C는 D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이제 보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보이고자 하는 것은 B와 R의 1차 결합을 해보면 A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QB 더하기 R을 C가 나누기 때문에요. 사실은 C가 A를 나누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C가 A를 나누고 여기 가정에서 C가 B를 나누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이기 때문에 C는 공약수이고 이 D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이잖아요. 그래서 C는 D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서 우리 두 번째까지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의해서 이 D라는 값은 사실은 B와 R의 최대 공약수도 된다. 그런데 원래 D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A와 B의 최대 공약수, 즉 B와 R의 최대 공약수 이 두 수는 같게 된다는 이 렘마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간단한 수 예제 먼저 하나 해보죠. 48과 이 18의 GCD를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 앞선 섹션에서 공부하기로는 이 48의 모든 파지티브 디바이저를 이렇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18의 파지티브 디바이저를 다 찾아보고 이 중에서 커먼 파지티브 디바이저는 1, 2, 3, 6이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greatest common divisor는 6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공부했던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A를 48, B를 18이라고 해보면요. 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먼저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는 이 숫자가 이쪽으로 가고 이 나머지가 이쪽으로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18을 12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몫은 1, 6이 나머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12가 이렇게 오고 6이 이렇게 오는데요. 드디어 이제 나머지가 0이 됐어요. 여기에서 없어졌죠. 이때 이제 GCD는 어떤 거였느냐면 여기 보면 0이 오기 전에 마지막 그 양의 나머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나머지가 6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에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인데 A와 B가 이제 조금 숫자가 커질 때는 아래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12378과 3054의 GCD를 구하여라. 이 문제를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요. 12378의 모든 파지티브 디바이저 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54도 구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가장
겹치는 것 중에 가장 큰 걸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숫자가 더 크면 더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공부했던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가지고는 단 몇 줄 만에 GCD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누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나머지는 162가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3054가 이쪽으로 오고 162가 이쪽으로 와서 또 나누면 나머지가 138이 돼요. 그러면 162가 이쪽으로 오고 138이 이쪽으로 와서 또 나누면 24가 돼요. 그리고 138이 오고 24가 왔을 때 나머지는 18이 돼요. 점점 작아지죠. 그 다음에 24를 18로 나누면 6이 되고요. 18이 6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이때 GCD는 뭡니까? 이 나눠지기 바로 직전에 이 나머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GCD는 바로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2.4의 첫 번째 파트 정리하겠습니다.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증명했고요. 그 증명했던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데 두 수가 꽤 크더라도 나눗셈에 의존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겨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ax 더하기 by는 gcd of ab라는 것을 만족하는 정수 xy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오렘 2.3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xy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였는데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xy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의 첫 번째 파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